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6월 넷째 주 주간 운세 예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이거저거가 있지만 화성에 작은 모험이 있습니다. 화성이 연달아서 여러 가지 천체 구조에 휘말려 드니까 그런 곳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일 파워풀한 건 맨 처음 벌어지는 금성이 6월 25일에 정지하면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네, 이렇게. 예,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RX 표시가 역행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루 사이에 쏙 사라지는 게 바로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3일에 역행을 시작했었어요, 금생은. 그래서 7주 만에 6월 25일에 순행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요.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 중에서 5월 13일 전후에 이제 직업이나 거주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신변의 변화가 좀 있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6월 마지막 주에 상황이 이제 대충 정리되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루틴이 다시 세워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리듬이 재조정돼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재조정된 그 루틴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행성의 다섯 행성이 역행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드문 게 금성이 역행이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도 있겠지만 출생 천궁도에서 금성 자체가 주역이 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분들은 이번 트랜짓에서 금성이 역행 기간 동안에 말하자면 조금 지겨워졌을 법한 일상을 업데이트할 만한 좋은 기회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5월 둘째 주에 말씀드렸지만요. 행성의 역행, 특히 타임로드의 역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회예요. 새로운 루틴을 만들 수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나쁜 게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는 버겁지만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이때야말로 자신의 주변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리라 믿고 이렇게 금성은 정지가 끝납니다. 근데 이번 금성 정지는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도수 자체가 말하자면 쌍자공 5도 후반에서 6도 초반에 히아데스 성단이 있어요. 황소 자리에 속해 있긴 하지만 명목상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어떤 성단입니다. 히아데스 성단의 맏 언니라고 할 수 있는 프리마 히아둠이라는 어떤 별에 금성이 되게 가깝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항성 근처에서 정제가 벌어지면 그 두 가지의 조합이 동시에 의미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이 상당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중순에 수성이 역행 정제할 때 시리우스 근처에서 벌어지니까 제가 사업 같은 거 준비하던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단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간 쭉 이어지거든요. 이번 금성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리마 히아둠 근처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봐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좀 넓게 보면 3, 4주 정도 금성이 히아데스 성단하고 만난 효과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때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창작을 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유리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계에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원고를 쓰고 글을 저술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때 하면 평소보다 좋은 결과를 좀 더 나은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이거나 출생천궁도에서 금성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이때 전망이 밝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틀 정도 더 가면요. 예, 하루 정도 더 가는 거네요. 예. 화성이 이 달의 교점 용두하고 용미라고 그러죠. 북교점, 남교점이라고도 하는 얘네들이랑 딱 이등변 삼각형 T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점성술에서는 정확하게 직각을 맺는 그런 시기가 6월 26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남교점에서 북교점 가는 길은 이쪽에 정확히 사각 맺는 데가 서던 밴딩이라고 그러고, 북교점에서 남교점 가는 길에 딱 중간에 있는 건 노던 밴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 서던 밴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태양으로 치면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에 해당을 하고, 달로 치면 금음이 돼가지고 달을 이제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신월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 좀 춥고 암울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화성이 들어갈 때 좀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혀 사고가 날만하지 않은 그런데, 혹은 그런 타이밍에 사고가 난다든가, 전자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가, 진짜 그럴 일이 아닌데, 혹은 뭐 신호등이 마셔가면서 도로가 이제 난장판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험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끔찍하네, 이게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화성이 각종 이제 제조업을 담당을 하거든요. 뭔가 손으로 공작하고 만들고 때우고 보수하는 그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 근데 교점이라는 거는 전에 없던 새로운 문물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났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혹은 그렇게 된 거를 공표하거나 특허를 받거나 이런 데 유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과학계에 종사하는 연구인들, 엔지니어들이 실험 과정에서 뭔가 전에 없던 돌파구를 찾기가 좋은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드시 내가 뭐 그 연구하는 그런 직에 있지 않더라도요. 이날 전후에 신기술이나 새로운 발견으로 알려진 것들, 그렇게 미디어에 보도된 것들 중에 당장 봤을 땐 되게 황당하고 뜬금없어도 나중에 5년, 10년, 15년 지났을 때 대박 칠 만한 그런 아이템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눈여겨서 봐두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무슨 황당한 발견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모든 혁신이라는 건 처음에는 다 뜬금없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알아보고 찾아 먹는 놈이 임자입니다. 자, 그리고 하루 더 지나면요. 하루 더 지나면 화성이 계속 화성이에요. 오늘은. 예. 이도수 쌍호궁 29도 마지막,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극흉성, 자살하고 익사를 담당하는 셰아트랑 만나게 됩니다. 27일이에요. 자, 셰아트랑 흉성 조합, 셰아트랑 화성 조합은 별게 없어요. 그냥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파요. 엄청 심플하죠? 그냥 순수한 흉사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아픈 곳이 있었던 분들은 미리미리 의료기관에 이날 예약을 잡아두세요. 그래서 딴 게 없고요. 정말 아픈 거 치료받는, 평소에는 하기 싫었던 좀 빡센 치료 있죠. 이를 뽑는다든가 뭐 부분 마취, 뭔가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 아프다든가, 어쨌든 좀 통증과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좀 하드한 시술을 이때 받기로 예정을 두는 게 이 셰아트 화성의 아주 흉한 사건을 대체하고 피해 나가는데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 병원 가던 거 미뤄두시던 분들은 그냥 이날 전후에 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날에 뭐 쉴 새가 없습니다. 예. 화성이요. 거의 뭐 하루라기보다는 몇 시간 후죠. 몇 시간 지났을 때, 몇 시간밖에 안 지났을 때, 이때. 자, 화성하고 토성이 육각을 6월 28일에 맺게 됩니다. 자, 셰아트랑 만나가지고 고통받던 화성이 이제 자기 땅인 백양궁으로 들어와요. 왜냐면 백양궁은 화성이 다스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숨 돌리나 싶더니, 자, 극흉성인 셰아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바로 수병궁 토성하고 육각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기구한 신세인 게, 자, 여러분 뭐 육각은 길각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흉성과의 길각도 충분히 경계할 만하고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백양궁에 들어있는 행성이라는 것은 토성을 언제나
펄로드, 그러니까 펄로드죠. 리젝션 로드로 보게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가져다 주고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꿈을 꺾습니다. 뭐 그게 이제 펄로드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안 그래도 다른 모든 행성보다 꿈을 꺾는데 희망을 앗아가는데 그런 게 이제 자기 일인 토성이에요. 그래서 백양궁에 들어가는 행성이 꼭 화성뿐만 아니더라도 토성이랑 만나는 거를 가장 좀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꿈도 희망도 없게 돼요. 예,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 들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리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죠. 자, 힘든 준비. 자, 여기 물고기 자리 그 후반에서 어두운 도수를 지나가면서요. 씨앗도 만나고 고통받고 고생 다 하고 힘들게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자기 다스리는 백양궁에 가서 좀 가뿐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벌려볼까 싶은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안 보이던 걸림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토성한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당연히 이런 우라가 치밀죠. 에이 그냥 나 뒤집어 엎겠다. 그만두자. I quit. 예. 근데 이 토성과의 육각만 벗어나면 한동안은 또 화성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판을 뒤집지는 마시고 요거 하나로 좀 끝났다 생각하시고 참으면서 다음에 어떤 일정을 잘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요걸로 화성의 작은 모험은 끝나요. 28일로.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6월 30일에 딱 목성하고 명왕성이 역행하면서 다시 회합을 맺어요. 자, 4월 5일에 코로나 얘기 잔뜩 하면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딱 4월 5일에 목성하고 명왕성이 첫 번째 회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아주 뭐 암울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퍼져나가 공항은 닫아다 사람들 다 락다운이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툭툭 떨어지지 아주 뭐 힘든 시기였는데 그게 아마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이때 보일 수가 있어요. 전후 한 달,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네, 그렇게 좀 긴장이 되겠지만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또 당연히 한숨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는 또 그때 다시 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간사하거든요. 또 퍼지는 것 같으니까 또 무서워. 별거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경기에 대한 전망도 갑자기 또 뚝 떨어지면서 사람이 또 아무래도 이제 전전긍긍하는 심리가 이런 투자나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뭐 4월 초처럼 다른 것들이랑 잔뜩 겹쳐가지고 완전 폭락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경계 심리 같은 게 생길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얘네들이 만난 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몇 달 후에 11월에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순행으로 접어들었던 명왕성이랑 목성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명왕성 도수를 목성이 다시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다시 만나요. 그래서 올해에만 3번 목성하고 명왕성의 회합이 내정이 돼 있는데 자 6월 30일은 겨우 두 번째일 뿐입니다.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러네요. 6월 셋째 주에는 제일 파워풀한 구조는 뭐랬죠? 금성의 순행 정제. 근데 또 생각지도 못하게 화성의 작은 모험이 짧지만 강렬하게 며칠 이어진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앨범 6월 넷째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